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역시 교육도 진행해야죠. 패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교육이 되겠습니다. 헤드 앤 숄더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겠는데, 뭐 여러 패턴이 있습니다만 가장 시장에서 중요시하고 또 많이 발견되고 그러한 패턴입니다. 다만 정형화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찌됐든 오늘 마지막 패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맥점 짚어드립니다. 정확한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그리고 목표 주가 라인 설정해드려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부할 내용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합 헤드 앤 숄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헤드 앤 숄더 이 부분은 머리 어깨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뭐 3봉, 얘는 복합이니까 뭐 4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애매한데 하여간에 뭐 그렇게 해서 형성된 모습의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시장에서는 헤드 앤 숄더형의 변형된 형태가 종종 나온다니까 변형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2개 이상, 뭐 한쪽 어깨가 2개 이상, 그러니까 뭐 어깨가 2개 나오고 머리가 하나 나오고 뭐 어깨, 혹은 어깨 하나 나오고 머리가 2개 나오고 그다음 어깨, 뭐 혹은 어깨 하나, 머리 하나, 뭐 이렇게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들을 일컫게 되는데 거의 뭐 그 부분도 한 개로 놓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2개로 놓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개개인들의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좀 해석하는 경향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석 방법은 헤드 앤 숄더 패턴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제는 그림만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헤드 앤 숄더형에서 같이 또 분석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근데 어떤 책에는, 어떤 교재에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뭐 물론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네? 이렇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뭐 좀 더 밑으로 내릴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패턴 자체를 그냥 이 부분 있잖아요. 넥라인이라고 설명해드리는 맥라인이라고 설명도 하는데 요 라인을 그냥 이렇게 평행으로 해놔요. 평행으로.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 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 추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횡보 혹은 하락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반전형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승형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것을 놓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요. 올라왔을 때에 이 추세 부분, 이 상승 추세에 주추세가 있고, 주추세가 있습니다. 주추세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크라인이라고 해서 이 중간 골짜기 부분, 이 중간 골짜기 부분을 연결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입니다. 이 기본 전제가 없이 그냥 뭐 모양만 뭐 봉이 3개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일부는 그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면 이겁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은 이 패턴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넥라인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림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냐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 주추세 부분 형성이 돼 있고 넥라인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중간 라인에서 이렇게 이게 하락형이지 이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 패턴은 헤드 앤 숄더형에 대한 기본 전제 기준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고 기본 전제는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만 기본 전제도 바탕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상승이 3번이에요. 무조건. 네? 이건 뭐 변형형이긴 합니다만 여기 좀 무시하시고 그냥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 상승까지 3번, 그리고 하락이 3번, 하락이 3번.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이게 기본이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속형 배울 때 삼각형형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대칭형이라든가 이렇게.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형성이 돼서 하나, 둘, 셋, 넷, 4개가 형성돼야만 일단 기본형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인데 그냥 어떤 뭐 교재를 놓고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이게 삼각형이래. 이게 안 되지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패턴에서도 잘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막 엉뚱한 거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 머리 어깨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헤드 앤 숄더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상승 기본 전제예요. 적어두세요.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상승이 3가닥 나온다는 거예요. 상승이. 그리고 하락도 3가닥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넥라인이 이 중간 골짜기 2개를 연결할 수 있는 넥라인이 형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당연히 머리가 여기가 있고 어깨라는 것도 기본 전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것이 바탕이 돼야만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략. 첫 번째 전략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강하게 또 언급을 실전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전략 부분은 교과서적인 부분은요. 이 네크라인을 하향 이탈하는 경우 매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향 이탈하는 경우 매도. 그 기준점을 우리가 놓고 보는 거고요. 하향 이탈했을 때 그러면은 패턴에선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표 주가. 네? 하다못해 횡보했다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 같은 경우에도 횡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이 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 탄력을 기대본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표 주가가 있어요. 어디? 이 네크라인에 부딪히는 머리에서부터 네크라인에 부딪히는 요 길이만큼 요 맥라인, 네크라인을 이탈했을 때 내려오는 이 범위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입니다. 무조건 내려온다는 건 아니고 목표 주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이 되는데 여기가 매도 급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 범위는 매도를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 부분을 이 정도를 놓고 본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패턴을 찾아내고 분석을 하고 이 패턴대로 우리가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 다시 해드려요. 첫 번째로는 하나, 둘, 3회 상승, 3회 하락, 중간 골짜기가 오른쪽이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윤정도 기준이에요. 이건 당연히 위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잠깐 빼먹었습니다. 거래량. 아시겠죠? 거래량 없으면 안 돼. 거래량 부분이 여기서는 가장 많고요. 거래량 부분 여기서 가장 많아요. 왼쪽 어깨가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고점을 찍을 때는 거래량이 죽어버립니다. 거래량이 실렸다면 더 가겠죠. 거래량이 죽어버립니다.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거래량이 실렸다면은 더 가죠. 이거는 헤드앤숄더가 아닙니다. 더 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 네크라인 형성할 때 거래량이 반등 나올 때 어떻게 실리는지 거래량이 실리면 이거는 기본 전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죽습니다. 거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고 얘는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만 전제 기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냐면은 당연히 자세히 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 연구원들도 모르더라고요. 자격증 다 있습니다. 자산운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다 갖고 있는데 만들어봐. 예제 만들어 갖고 와봐. 나 다른 거 해야 돼. 갖고 왔는데 무슨 이틀 밤을 자고 갖고 온 게 내용이 무슨 두 번째 오른쪽 골짜기가 더 내려가 있어요. 레크라인 설정이 돼요? 안 되죠? 거래량이 막 터져가지고 더 가는데 그것도 막 갖고 와요 또. 앞으로의 추세, 뭘 앞으로의 추세 형성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 전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복습할 때는 표로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다만 지금 기준에서는 실전 차트에서도 놓고 보시고 그림에서도 놓고 보시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자, 헤드앤숄더로 바로 넘어갑니다. 실전 차트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헤드앤숄더 같이 또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하락 반전형 패턴이에요. 네? 삼봉이잖아요. 위에서 형성됐으니까 하락 반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 머리와 양쪽 어깨로 구성이 된다. 기본적인 전제고요. 하락과 상승과 하락이 3번 발생된다. 네? 3번. 아시겠죠? 여기 빠져 있는 거 뭐라고요? 네크라인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중간 골짜기가 상향이 돼야죠. 당연히. 이게 평행이거나 이게 하락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왼쪽 어깨에서 주가와 거래량이 대폭 상승하고요. 그리고 상승 분위기 확산도 적극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첫 번째 머리에서. 그죠? 머리에서는 어깨죠. 첫 번째 어깨에서는. 머리에서는 주가는 왼쪽 어깨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전체 거래량은 왼쪽 어깨보다 감소합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야 주가 상승. 거래량이 죽으면서 주가 하락. 거래량이 다시 실리면서 주가 상승. 거래량 죽으면서 주가 하락. 다시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 상승.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이런 추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거래량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놓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못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가격 반발력은 나오겠지. 네? 요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그죠? 주 추세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 추세 라인은 따로 있고 이 레크 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주 추세 라인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 라인이 있는데 세 번째 봉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격 반발력 나올 거 아닙니까? 막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반등이 된다는 거예요. 되는데 문제는 이 고점을 가지를 못하고 2분의 1 수준이나 3분의 1 수준까지 회복한 이후에 뭐 조금 더 회복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이게 레크라인이라고 그랬죠. 주추세는 따로 있고 이게 레크라인인데 여기를 지지를 못해.
예? 이걸 지지를 해야 가지 추세가 지지를 못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헤드앤숄더로 형성이 된다는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림은 방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깨, 머리, 어깨. 이거 이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림 외우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못 찾아. 예? 엉뚱한 거 찾아요. 막 이렇게 내려온 거, 이런 걸 찾고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고, 거래량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량, 여기서 제일 많고, 예? 그리고 나서 거래량 죽고, 거래량 죽고, 거래량 죽고. 아시겠죠? 예제 보여드립니다. 자, 대림산업의 일봉입니다. 사실상 이거 이렇게 보시면 어려워요. 어디가 헤드앤숄더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밑에서부터 만약에 올라왔다 하면 주추세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그럼 맥점이 어디라고요? 레크라인을 치고 내려가는 부분. 얼마까지 빠진다? 최소 범위가 이만큼. 아시겠죠? 이게 이 패턴을 찾아냈을 때 목적입니다. 근데 중요도 부분이 아주 높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 배운, 그러니까 패턴에서는 가장 높은 패턴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태 배운 캔들, 이평, 거래량 이런 것을 전부 감안했을 때는 중요도가 아주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니 여기서 매도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는 게 낫지. 예? 여기서 매도할 것 같으면 여기서 매도하는 게 낫고 여기서 매도하는 게 낫죠. 예? 다만 이건 뭐냐면 이 패턴이 나오면은 하락된다. 그거를 놓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매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왜? 보시죠. 거래량 수반되면서 주가 올라가죠? 예? 거래량이 죽어버리면서 주가 밀립니다. 근데 다시 반등 나올 때 또 죽어, 거래량이. 주가 반등 나오는데 거래량이 일부 실린 것 같으면 이게 실린 겁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거래량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앞전에 뭐라고 했어요? 캔들 기준에서 첫 번째 잡아내고, 응? 캔들 기준에서 고점 한번 잡아내고요. 두 번째, 캔들에서 안 나와. 일봉, 주봉, 월봉까지도 캔들에서 안 나와. 그러면 뭘로? 주추세와 이평선. 네? 이평선이 다시 반등 나와서 뉘어지겠죠? 뉘어지겠죠? 장기 이평이. 뉘어지겠죠? 가파르게 올라오던 시점하고 다르겠죠. 그러다가 급격히 하향되는 추세? 패턴이 아니더라도 벌써 이미 이런 데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이건 끝이다. 이 고점을 거래량을 실질 못했구나. 그렇다면 앞에서 정리. 그러고 나서 반등 나올 때 들어가요? 왜 들어가? 안 들어가죠.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 패턴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고점을 높이고. 그럼 뭐 확대돼서 가는 거지. 이렇게. 예? 우리가 확장형처럼 이렇게 돼서 저점까지 높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못하시면 패턴형 배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누가 설명을 해줘요? 그냥 이거 나오면 하락됩니다. 이거 나오면 하락되면 어디서 팔라고? 아시겠죠? 파는 기준 패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보세요. 1번 캔들에서 고점 잡자. 2번 추세에서 고점 잡자. 네? 3번 거래량에서 고점 잡자. 아시겠죠? 그렇게만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패턴 분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전체 패턴도 놓고 보실 수 있고 실질적인 맥점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교육자료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